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입스입니다. 작년 한 해에는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굉장히 띄엄띄엄 올렸는데 우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영상을 조금 띄엄띄엄 올리는 동안 뭘 많이 했냐면은 저는 독서를 정말 많이 했어요. 책을 작년에 제가 50권 넘게 읽었는데 저는 작년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의 중심을 딱 지켜주는 게 책이었고 책의 재미를 여러분들께도 언젠가는 꼭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해 첫 영상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또 올해도 책을 많이 읽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책 추천 영상으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권만 일단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나 릴스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쇼츠로도 책 추천을 계속 할 거니까 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좋은 책들은 또 쇼츠에서 많이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롱폼으로 찍는 거는 주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주세요. 자, 그래서 바로 거두절미하고 첫 책부터 추천해보겠습니다. 첫 책,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제가 사실 1학년 때까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았고 그냥 책 읽어야 되니까 책 좀 읽어보자 하고 읽은 거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독서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학년을 끝내고 2학년이 되는 1월달, 2월달에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찍을 수 있구나. 정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것만 같은 정말 레전드 슬럼프 및 번아웃 및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정신을 붙들고 있게 해준 게 책과 영화였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 독서라는 것에 정말 몰입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일단 첫 문장으로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정말 이 첫 문장을 읽자마자 그 설국에 기차가 이렇게 탁 들어오는 그 장면이 눈앞에 싹 펼쳐지면서 내가 그 소설 속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눈앞에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예술적이면서도 머릿속에 쉽게 그릴 수 있게 묘사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감동적이고. 사실 저는 서사 자체는 약간 고전의 특징이지만 살짝 구시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느낌도 받았어요. 왜냐면은 주인공이 시마무라라는 도쿄의 유복한 남자랑 여자 주인공 나머지 한 명이 게이샤, 그냥 기생이고요. 고마코라는, 그리고 요코는 그 고마코의 집에 사는 소녀예요. 굉장히 나이 차이도 있고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고전에서 올 수밖에 없는 구시대적인 요소가 용서될 정도로 그 감정 묘사가 굉장히 세밀하고 아름답습니다. 뭔가 저는 사실 일본 소설이 제일 우리나라 사람이 읽기 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를 아무리 번역을 매끄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가 100% 와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일단 언어 자체가 어순이 우리나라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읽는 데 있어서 문장에서 오는 어색함이 굉장히 덜하고 매력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문장 하나하나에 감탄을 하면서 정말 한 호흡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나 요새같이 쌀쌀하고 추운 날씨에 읽기 좋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이 책은 에세이인데요. 제가 최대한 다양한 장르를 담아서 추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에세이를 잘 읽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특히나 초반부에 조금 읽기 편한 글을 읽으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에세이를 꽤나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읽었던 에세이 중에는 단연코 원탑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낀 이유, 일단 첫 번째로 소설가가 쓴 에세이는 확실히 재밌다라는 걸 느꼈어요. 에세이라는 게 뭐 유명인들도 많이 쓰고 그냥 작가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확실히 소설가는 글을 흡입력 있게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소설가가 쓴 에세이가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의 첫 에피소드가 김영하 작가가 중국 여행을 가서 그 입국 심사를 받다가 이제 공항에 끌려가가지고 막 취조를 받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것 또한 되게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롭고 재밌어요. 근데 제가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여행 갔다 온다 이거에 조금 취해서 살았는데 2학년이 되면서 여행에 대해서 취향이나 가치관이 조금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내가 같이 가는 사람, 그때 했던 대화, 내가 그때 느꼈던 인상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오래 남는다라는 거를 알았고 제 새해 첫 여행은 제주도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주도 여행은
되게 힘들 때, 정말 삶이 바닥을 찍을 것 같을 때 떠났던 여행이었고 혼자 떠난 여행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에 떠난 여행은 연말에 가족들이랑 홍콩에 갔다 왔는데 그거는 뭔가 되게 그 연말에 해피엔딩을 장식하는 엔딩 크레딧 같은 여행이었고 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랑 제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이라는 게 제 한 해의 수미상관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게 되고 또 제가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영상도 만들고 블로그 글도 썼는데 이것들이 둘 다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만든 영상이 아니고 되게 오랜 시간을 지난 뒤에야 제가 쓴 글들이었어요. 여행이라는 게 단지 그때 갔다 온 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 이후에도 되게 많은 의미를 남긴다는 걸 많이 느꼈고 또 그걸 저도 글로써 영상으로서 풀어내려고 했는데 그럴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인생과 여행은 그래서 신비롭다. 설령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 좌절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다녀오면서 블로그에 썼던 말이 있는데 또 여행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가장 오랜 시간 두고 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정말 알게 해준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여행을 갈 게 아니더라도 지난 여행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갈 여행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행의 이유 진짜 후루룩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 이번에는 비문학 도서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막 아주 재밌다라고 자신은 못하겠어요. 메인 메시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풀어낸 책인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일단 메인 메시지는 인간이라는 종이 되게 이기적이고 적자생존을 하면서 번성해 온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협동할 줄 알고 다정함을 베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였거든요. 요새 세상이 대혐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모든 것에 혐오의 이유를 붙이고 정말 너무 쉽게 남을 미워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워하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지요. 서로 결국에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그게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정함이라는 게 때로는 날카로움보다 정말 큰 힘을 가진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득당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실험이 나오거든요. 뭐 강아지, 원숭이 이런 애들이 등장하는 실험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결국엔 같은 메시지로 수렴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사실 중간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챕터 한 챕터 하는 이야기가 진짜 싶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다정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무기 이구나. 남에게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는 게 뭔가 바보가 되는 거나 호구가 되는 거나 시간을 써버리는 일이 아니라 이게 나의 무기, 정말 강한 힘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저는 요새 같은 세상에 그냥 정말 이 책의 서론이라도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책 다시 소설입니다. 이거는 정말 인생에서도 탑5 안에 들 소설입니다. 바로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사실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타신 거는 작년이 아니지만 조금 늦게 읽었지만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이 소설은 정말 트렌드 이런 걸 다 넘어서 정말 희대의 명작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슬퍼요. 이런 게 슬픔이구나. 내가 시험 못 봐서 슬프고 이런 슬픔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정말 슬픔이라는 것에 단계가 있다면 최상위에 있는 슬픔이란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너무 슬퍼서 겪고 싶지 않은 슬픔이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알아봐야겠다라는 슬픔이었고요. 일단 흡입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모든 문장이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지? 진짜 노벨상은 이런 거구나. 정말 국뽕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한글로 이런 글을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어떤 호불호를 넘어서 천재적인 문장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소설은 광주 민주화 항쟁을 소재로 하는 소설인데요.
저는 사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직까지도 어떤 정쟁의 요소로서 쓰이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은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이고 기억되어야 할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읽어본 5.18 관련된 소설이나 5.18을 다룬 영화를 통틀어서, 모든 예술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가치가 높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에요. 정말 신기한 거는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그 화자가 모두 다릅니다. 관점도 다르고, 근데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되게 다양한 화자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2장 검은 숨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스포를 하자면 읽다 보면 이게 누구 입장에서 쓴 거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읽다 보면 유령인가? 뭐지? 누군지? 하다가 이게 지금 시체 입장에서 쓴 글이구나. 시체가 하는 이야기구나. 근데 정말 그거를 딱 느낄 때 소름이 아직까지 저는 잊히지 않고, 너무 명문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냥 모든 장면이 인상 깊고 모든 장면이 슬프고, 기억되기 어려운 자들의 역사는 누가 보존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건 항상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항상 문학가들이고, 근데 그런 거를 기억함에 있어서 한강 작가님의 소설은 이거는 뭔가 저의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뭐 진로나 고민 이런 거의 차원을 떠나서 역사를 기억해야 할 한 명의 주체로서 필요한 고민을 하게 하는 멋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년이 온다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책인데요. 제가 이 마지막 책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뭔가 다른 책 추천 영상에서는 안 할 것 같은 책을 골라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남궁인이라는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냥 정말 우리 몸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이걸 읽는 것만으로 결국에 의학은 우리의 몸을 다루는 학문이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내 몸을 소화, 심장, 호흡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기관부터 시작해서 뭐 면역, 피부, 근골격계 이런 조금 마이너한 부분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죽고 나면 정말 우리 몸은 죽은 것인가, 또 나는 언제 죽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사실 초반부는 되게 지루했어요. 그냥 딱 수능 비문학 읽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책이 두껍기 때문에 읽으면서 조금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 몸은 정교하게 설계되었구나. 정말 인체의 신비란 놀라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정말 온전히 가진 것이 나의 몸이잖아요. 돈도 명예도 옷도 뭐 집도 언젠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게 나의 몸이거든요. 근데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는 게 내 몸에 대한 예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몸은 한 번 고장나면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내 몸을 다룸에 있어서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면 이런 과정을 한 번쯤은 제대로 읽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했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나를 위하는 태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을 챙기는 것을 책에서 많이 구할 수 있지만 몸을 챙겨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조금 덜 한 것 같거든요. 사회의 많은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딱 이 책을 마지막 책으로 골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번외가 있는데, 이거는 막 정말 명작, 걸작, 뭐 꼭 읽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제일 올해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책을 추천드릴게요. 나는 누가 살다 간 여름일까입니다. 제가 이 책 시리즈 중에 시집을 안 넣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시집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시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였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약간 현실로부터 빠르게 도망치고 싶을 때 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소설은 어쨌거나 그 세계관을 다 이해해야 그거에 완전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는 사실 딱 한 페이지만 펼치면 그 시상이 내 머리에 팍 박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봄, 여름에 제가 시집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그 초여름 분위기
일대 제철 음식이 있는 것처럼 제철 문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요 시집이 딱 그 5월 달에 생생한 느낌을 딱 전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5월 5일에 이 책을 받았는데 딱 제 여름과 함께한 책이었고 요 시집은 아주 가볍지도 않고 그렇지만 너무 무겁진 않습니다. 되게 초여름의 산뜻한 기분부터 약간 먹먹한 기분까지 되게 다양한 감정을 담은 시가 많고 그래서 요 시집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보다도 한 4, 5월쯤 됐을 때 진짜 날씨 좋은 날 바깥에서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연말결산은 약간 제 삶의 개인적인 의미를 줬던 책들보다는 같이 읽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꼭 읽으면 좋겠다 라는 책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어요. 장르도 조금 소설, 에세이, 비문학, 시집 이렇게 다양화를 하려고 했고 내용도 조금 다채롭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 제가 힘들 때 읽었던 책들이 있거든요. 정말 나를 버티게 해준 책들? 그런 것도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찍는 영상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재밌게 입을 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뭔가 작년 영상에 비해서 얼굴 공개를 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책 읽어보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읽지 않으셔도 이 부분 좋았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도 열심히 달 테니까요.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조만간 또 만나요.